카본 루프 옵션이에요. 요 사이드 미러도 옵션으로 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휠 색깔도 옵션이고요. 다른 색깔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영의 목파 활기통 마티즈 추작가입니다. 왜 이번에 또 작가가 나와서 설명을 하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 편집장님께서 최근에 911을 구매하시는 바람에 편집장님께서는 이런 그 전시대에 있는 차 말고 진짜 본인의 911을 타러 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혹시 그 편집장님의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혹시 모르죠, 포르쉐에서 한 대쯤 시승차를 보내줄지. 지금 여기는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이고요. 2층에 지금 911 GT3 차량과 타이칸 스포츠 트리스모 차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이제 빨리 가볼까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911 GT3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보니까 아주 내연기관 덕후로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쉐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흡기 차량이거든요. 911 GT3 차량에는 4리터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박서 엔진이라고 들어보셨죠? 박서 엔진이 들어가서 510마력의 아주 무시무시한 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911 GT3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의 레이싱 피를 수혈받은 공도에서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공도에서는 끝판왕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앞에서 와서 보시면요, 이게 기존 911 GT3 차량과 재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약 10마력 정도만 더 올라간 상태거든요. 근데 공력 성능을 무려 150%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 있고요. 보닛에 또 에어 아울렛이 있어서 공기가 아래쪽부터 이렇게 통해서 차를 눌러주는 다운포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을 살펴봤고요. 측면으로 옮겨서 빠르게 살펴보시죠.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고인데요. 전고가 기존 911 GT3 차량보다도 2cm가 더 낮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휠과 타이어를 함께 보시면 앞쪽은 20인치 그리고 뒤쪽은 21인치로 911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런 사실을 휠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가운데 센터 락킹이 되어 있죠. 이 차가 공도에서만 대왕이 아니라 트랙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이런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윙,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후면의 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윙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지 않나요? 원래 여기에 윙에 지지대가 있지만 911 GT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넥스트 레벨? 이렇게 생긴 윙을 스완넥 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백조의 목이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여기에 지지대가 있을 경우에 이게 또 다른 저항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완넥 윙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또 덕테일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공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요 아래쪽으로 공기가 통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로도 한 번 더 눌러주는 다운포스를 증가를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약간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911 GT3인데 이거 막혀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나 이거? TD님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후면의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911 RSR에서 사용되던 그 디퓨저를 가지고 와서 좀 더 공력 성능을 높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요 배기 팁 같은 경우에 경량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더 무게를 감소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을 살펴봤으니까 실내도 한번 살펴보시죠. 문이 엄청 무거워요. 어디서 들이받쳐도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 911 GT3 차량에 지금 제가 탑승을 했고요. 이 시트가 버킷형 시트라서 그런지 탑승할 때 여기 걸려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막상 탑승해보면은 되게 편하네요. 버킷 시트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양쪽에 사이드 볼스터가 몸을 탁 잡아주는 게 엄마한테 안긴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든답니다. 딱 앉았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앉은 키가 작아서 앞이 잘 안 보여요. 유일하게 내가 앉아서 볼 수 있는 거는 부풀어 있는 왼쪽 핸더 정도? 나머지는 만약에 뭔가 앞에 있어도 제가 인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계기판이 켜져 있지는 않은데요. 원래는 5서클이 들어오는 계기판을 채택을 하고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것도 덕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후들의
왜 심장이 뛰죠? 뭔가 저는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이 심장이 좀 뛰더라고요. 핸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저는 이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가 크기는 되게 작아요. 막 이렇게 큰 패들 시프트는 아닌데 저희가 레이싱을 할 때 이렇게 핸들을 잡겠죠? 그러고 손을 넣으면 바로 닿는 곳.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핸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핸들을 돌려도 패들 시프트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도 변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빨리 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패들 시프트가 있고 911 GT3가 진짜로 스포츠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이 5개의 버튼입니다. 보통 여기에 공조 장치를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는데 얘는 ESC 오프, TC 오프, 가변 댐퍼가 있고 전고를 조절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진짜 손에 닿는 자리에 이 5개의 버튼만 있고 웃긴 게 그래서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은 어디 갔나? 여기 밑에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에 있으면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린다고 아유 아파라. 빨개진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손을 넣어서 조절하다가 여기에 제 손등이 긁힌 건데 부드러운 재질도 아니고 약간 사포 같은 재질로 돼 있어서 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공조장치 조절 버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레이싱카라 에어컨 안 켜요. 맞네. 그럴 거면 에어컨 뭐하러 넣어? 그냥 에어컨 다 빼버리고 타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기어봉.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기계식 기어봉 되게 좋거든요. 요즘에 다 전자식으로 나오고 같은 911 카레라 차량 같은 경우도 전자식 기어봉으로 바뀌어서 약간 변속하는 맛이 없는데 얘는 물론 PDK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어봉만은 이렇게 아날로그의 느낌이 살아있는 이런 기어봉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포르쉐 로고는 되게 멋있게 들어가 있는데 오! 얘는 담배 재떨이가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이 차에 쓸모없는 장치 아닌가요? 누가 포르쉐를 타면서 담배를 펴? 이걸 빼면은 컵홀더로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도 있고 되게 큰 컵은 못 넣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컵홀더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컵홀더가 하나 더 있네요. 야 슈퍼카인데 컵홀더가 2개나 있고 말이야.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하나 들어갈 정도의 센터 콘솔 공간이 있고 USB-C 타입이 2개나 들어있네요. 좋겠다. 현기는 아직도 A 타입 넣어주던데. 자,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911 GT3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롤케이지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트랑 옵션이 묶여 있어가지고 카본 시트를 적용해야만 안에 롤케이지를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롤케이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 넣기도 되게 힘들던데 롤케이지가 없으니까 지금 아주 광활한 거의 캐리어가 들어갈 것 같은 수준의 그런 짐 공간이 생겼네요. 자,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포르쉐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크로노그래프가 있죠. 911 GT3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차량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물론 옵션입니다. 아이 GT3 정도 되는 차량이면 저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옵션이래, 다 옵션이래. 아무튼지 간에 저거 옵션으로 선택 안 하시면은 주고 자격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11 GT3 차량의 실내를 살펴봤고요. 이제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차량으로 옮겨가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 차는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차량입니다. 기존에 있던 타이칸과 앞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에서는 CUV라고 발표를 했어요. CUV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뒤쪽이 외건형으로 생겨서 나 처음에 에스테이트 차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량이 CUV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클래딩이 있죠. 플라스틱 클래딩이 있어서 오프로드 성능을 조금 더 강화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아래 부분도 근데 누가 봐도 약간 스포츠성 디퓨저, 아까 저기서 봤던 디퓨저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유리까지 함께 이렇게 열려서 엄청나게 넓은 입구를 보여주고 있죠. 기존 타이칸에서는 트렁크가 되게 작게 열려서 좀 짐을 넣고 빼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주 큰 트렁크 게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턱이 있어서 사실 짐을 넣고 빼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 타이칸과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2열
2열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자, 2열 한번 타봅시다. 오, 머리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근데 저는 앉은 키가 작기 때문에 물론 어떤 차를 타도 머리 공간이 조금 남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거 치고도 굉장히 머리 공간이 많이 남아요. 기존 타이칸에 비해서 약 5cm 정도 머리 공간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PD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 타이칸 시승 때 여기가 되게 좁아서 불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PD님이 타셔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넓어졌네요. 네, 여기 가운데 팔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팔을 거치를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치하는 거였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 옵션이라서 가운데 자리가 있는데요. 센터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EV6도 그렇고 아이오닉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센터 터널이 없는데 왜 센터 터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트 양쪽에서 이렇게 블록 솟아 있으면 가운데는 고문 받는 자리죠. 이게 어떻게 5인승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EV6에 비해서 뒷자리가 약간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EV6는 배터리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리뷰에서는 발 포지션이 되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봤는데 EV6보다 편해요, 오히려. 근데 휠 베이스 때문인지 다리가 여기까지가 최대입니다. 시트 밑으로 안 들어가냐? 네, 시트 밑으로 발이 안 들어가요. 요만큼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펼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허벅지가 많이 뜨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나름 괜찮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에서 911 GT3 차량과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차량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차량 두 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많아서요. 나머지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편집장님이 직접 시승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8기통 마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정신이 없네요.